2024년 경제정책 방향 활력 있는 민생경제 해가지고 며칠 안 된 따끈따끈한 정책입니다. 부동산 부분이 조금 몇 개 있어서 그걸 좀 추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전세 사기로 몸살인 다가구 다세대를 좀 지원하겠다 이런 이제 파트가 있어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은 가장 처음에 나오는 건데 저는 이걸 보고 이게 무슨 정책이지? 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가지고 3종 세트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3종 세트라는 건 뭐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1종이 뭐냐면은 소형 저가주택인데 아파트는 안 돼요. 아파트는 안 되는 소형 저가주택을 매입할 때 누가? 임차인이 매입을 해요. 그러면 취득세도 감면해주고 무주택자 지위도 주겠다는 겁니다. 잠깐만. 그러면 이게 임차인 보호 강화인데 임차인이 빌라를 사라는 거잖아요. 자, 임차인 보호의 개념이 살던 빌라를 매수하세요가 된 거예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 아니, 임차인 보호 대책이 왜 이게 살던 빌라를 매수하는 게 임차인 보호 대책일까? 이게 지금 60제곱 이하니까 아파트로 치면 이제 20평대, 25평형 뭐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빌라니까 이제 조금 뭐 평형 작겠지만. 근데 60제곱 이하인 것만 대상이 되고요. 수도권은 3억이고 지방은 2억 원이에요. 취득가가. 그러니까 뭐 아주 비싼 집은 안 되죠. 근데 뭐 수도권에 있는 뭐 조금 괜찮은 살만한 빌라들은 뭐 이런 거죠. 전세 사기에 좀 대상이 됐던 신혼부부들이 살만한 집들 이런 것들은 다 3억대니까 요 사이즈의 요 금액대인데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이 사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생애 최초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이 이 건물을 사면 이 집을 사면 무주택 취급도 해주고 뭐 대출도 해주고 뭐 취득세도 감면해주고 한다는 게 지난 그 대책 발표였는데 요거를 그냥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전세 사기의 그 대상이 아니더라도 역전세를 맞았거나 아니면 주인이 돈을 못 돌려준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경매로 막 가고 있다거나 이러면은 그냥 사라 이거죠. 말을 좀 잘못 쓴 것 같아. 그러니까 임차인 보호 강화라기보다는 임차인 뭐 구제책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1년 이상 또 살았어야 되고 가격 제한도 있고 면적 제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전세 사기 뭐 대책 발표했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전세가 뭐 역전세를 뭐 맞았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제 아파트는 뭐 어떻게 뭐 돌려받고 뭐 이런 것들이 뭐 가능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경매를 치면 보통 아파트는 전세금을 다 회복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근데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세 금액이 뭐 매매가보다 훨씬 높은 경우들도 많아서 뭐 경매로 가더라도 사실상 뭐 내가 낙찰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이 집 때문에 되게 좀 고통을 많이 받는 거죠. 이게 경매도 안 되고 뭐 집주인은 뭐 잠적했고 뭐 돈도 안 돌려준다고 그러고 뭐 배째라고 하는데 배를 째려니까 째지지도 않아. 근데 이 집을 매수를 하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떠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 취득세도 면제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뭐 무주택으로 뭐 취급을 해주면 좋기는 좋죠. 그렇지만 이게 뭐 어떤 뭐 강화를 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들은 그 낙찰자라고 해야 되죠. 새로 집을 사는 사람한테 혜택을 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게 해주면 자연스럽게 좀 해결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임차인이 그 집을 사라.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좀 정한 것 같아요. 사실 임차인이 사게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돈 좀 많은 주인이 사가지고 이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좀 편하긴 한데 이 정부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이런 빌라를 산다? 그럼 당연히 다주택자일 것이고 뭐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일 텐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걸 좀 풀려니까 조금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좀 눈치도 보이고 뭔가 좀 괜히 욕먹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내비둘 수는 없단 말이죠. 왜냐면 채권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임차인들도 뭐 정리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사긴 사야 돼. 그러면 다주택자한테 사게 하기는 좀 부담스러워. 그런데 누군가 사야 돼. 그럼 누가 있지? 무주택인 임차인이 사면 되겠네. 라는 정책으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면은 결국에 임차인은 뭐 전세 살러 들어왔다가 어느 순간 이 동네에 빌라를 한 채 가지고 있는 소유자로 바뀌게 되는 케이스여가지고 이쪽에 혜택을 계속 주는 게 맞는지 저는 이건 좀 애매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정책 때문에 사겠다라고 마음먹은 무주택 임차인이 있다면은 이거 어차피 지금 빌라가 뭐 많이 빠지기도 했고 어차피 나 전세금도 뭐 못 받는 상황이라면 내가 뭐 안고 가야 되는데 이왕이면 좀 싸게 사겠다. 싸게 사가지고 이거를 좀 어떻게 나중에 팔면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거는 지금 그 동네에 거주했던 임차인한테 혜택을 좀 주는 케이스 그리고 다른 제3자
어떤 뭐 다주택을 희망하거나 아니면 빌라를 투자 목적으로 사겠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실 지금 혜택을 주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 수는 있는데 다음에 내가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 평생 살려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거 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대부분 이거 사가지고 조금 회복하면은 전세금 조금이라도 좀 충당하고 나갈래요 하는 마음으로 이걸 사실 텐데 다음에 사줄 사람한테는 지금 혜택이 없기 때문에 누가 내 걸 사주지? 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에 무주택자가 이걸 살까요? 굳이? 그러면 다주택자 투자하는 사람들 말고는 사실 지금 빌라를 살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여전히 못 사게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 사람이 별로 없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 빌라나 뭐 오피스텔 뭐 이런 뭐 소형 주택 뭐 이런 건 뭐 아파트도 저가 아파트 같은 건 사실 그 빌라나 마찬가지로 취급을 해야 된다. 저는 뭐 생각을 하는데 뭐 1억짜리 뭐 2억짜리 지방에 있는 소규모 단지에 있는 뭐 그런 아파트를 과연 한 채라고 보는 게 맞는 건가? 저는 아직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조건 없이 주택수를 좀 제외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지 저가주택 시장이 좀 살아나고 그래야 좀 자연스럽게 좀 전세도 좀 안정이 되면서 서민 주거가 차츰차츰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지금처럼 전세 시장 뭐 박살나 있고 빌라 사지도 못하게 하고 이래버리면은 아파트로 넘어온단 말이죠. 아니면 빌라는 월세가 막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일어나서 나중에 또 문제가 될 것 같다. 거기다가 이제 또 잠깐 말은 안 했지만 다가구를 사는 경우는 다가구는 엄청 비싸거든요. 다가구는 한 칸을 사는 게 아니라 건물 하나를 다 사야 되는데 그럼 세입자가 다가구에 있었으면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나는 1000에 50에 들어왔는데 8억짜리 다가구를 사라? 어렵잖아요. 이런 거는. 다가구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좀 애매하기도 해요. 거기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주택수를 좀 제외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 3억짜리 빌라를 2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30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 청약을 한다고 치자 이거죠. 청약에서 누가 유리하냐? 뭐 여기가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빌라라는 거를 여러 채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나라는 이 개수로 치기 때문에 너는 주택을 2개나 가지고 있네. 넌 2주택자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30억짜리 아파트 한 채가 있어도 여기는 그냥 1주택자.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 이 사람은 뭐 갈아타기 수요인가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청약을 열어준단 말이죠. 그럼 이게 맞는 건가? 그래가지고 저는 오히려 어떤 이런 빌라라는 거는 사실 그 아파트랑은 좀 별개의 상품이라고 보고 빌라는 그냥 빌라끼리 그리고 아파트를 뭔가 청약을 받아야 된다거나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 아파트가 몇 개 있어 이런 식으로 아파트로 따로 따지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게 좀 저는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뭐 반영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3종 세트 중에 두 번째 요거는 조금 그 많이들 혜택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 게 뭐냐면은 24년 올해에 한해서요 소형 저가주택 아파트는 안 됩니다. 아파트는 안 되고 말 그대로 이제 뭐 빌라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빌라를 하나는 LH나 지역주택 도시공사에다가 팔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임대사업자 물건만 해당이 됩니다. 한마디로 지금 임대사업자 중에서 역전세로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은 한 채를 사주겠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보유기간 뭐 8년짜리, 뭐 10년짜리 이런 거 있죠. 거기에 등록을 해가지고 실제로 운영을 하는 사람만 가능하고요. 수도권은 3억, 지방은 2억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건 이거겠죠. 매입 금액을 얼마에 사줄 거냐. 아니 내가 빌라를 2억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뭐 1억에 산다. 그럼 좀 애매하고 2억짜리인데 뭐 2억에 산다. 그럼 나 팔아야지. 약간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결국 핵심은 매입 금액인데 이 매입 금액은 아직 뭐 정확하게 나온 거는 아닌데 LH의 뭐 기존의 제도가 하나 있어요. 이 LH 청약 플러스 가면은 뭐 이런 주택 매도 버튼이 있어가지고 눌러보면은 뭐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걸쳐가지고 사준다고 합니다. 뭐 서류랑 절차가 되게 많다고는 하지만 잘 챙겨가지고 내면은 매입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도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감평이 좀 꽤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실거래는 뭐 1억 5천에 찍혔는데 감평은 뭐 1억 8천에 찍히기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오히려 안 팔릴 것 같은데 이 가격에 차라리 넘기자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괜찮게 받을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안 팔면 되는 거니까 이 제도로 뭐 너무 지금 급하신 분들은 하나씩 뭐 정리를 하시는 건 또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3번 다세대 다가구 주택 1만 호 정도는 이제 LH 도시공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시장에 지금 뭐 유동성을 좀 공급도 하고 뭐 주택 개수도 좀 줄여주고 이러면서 시장에 좀 안정화를 좀 꾀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거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뭐 지원하겠다.
라는 게 있는데 뭐 주택 유형을 다양화하겠다 해가지고 이건 예전에 나왔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뭐 토지 임대부 주택, 지분 적립형 주택, 공유형 주택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좀 낮추겠다는 건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의미 부여를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걸 통해 가지고 뭐 나는 실거주 할 거예요. 뭐 집을 뭐 좀 싸게 사가지고 뭐 거기서 뭐 10년, 20년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 이제 매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게 생각보다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낸다거나 뭐 이러면서 비용이 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게 말하면은 초기 비용이 좀 적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조삼모사 정책 같은 것들도 있어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겁니다. 전세 대출 중에서 이제 임차 보증금하고 대출 한도 뭐 금리에 되게 메리트가 있었던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해서 그 중소기업 전세 대출이 있었는데 그거를 뭐 조금 더 한도를 좀 높여주는 뭐 이런 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좀 전세 얻기 좀 좋게 그리고 이자도 좀 많이 낮춰주고 그래서 요 정책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중소기업 사회 뭐 초년생 이런 분들이 살기 좋은 동네들은 뭐 조금 뭐 전세가가 좀 오르지 않을까. 아무래도 뭐 한도를 좀 풀어주니까. 그리고 이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이죠. 요것도 몇 번 다뤘는데 요것도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23년도에 아이를 낳으면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어찌 보면 뭐 효녀가 되는 거죠. 얘 때문에 내가 금리가 뭐 1점 몇 프로가 팍 떨어지고 그리고 대출도 잘 나오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애가 뭐 둘째 낳으면은 뭐 또 금리 또 낮춰주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웬만하면 하는 게 좋다. 대상자가 되면. 그리고 이제 특례보금자리론이 이제 종료가 됐는데 나머지 있죠. 그 6억에서 9억 말고 6억 이하짜리 6억 이하의 특례보금자리론도 1월 말로 운영을 종료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신생아 특례대출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완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를 낳아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실 옛날에 그 특례보다 어찌 보면 더 강력한 대책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애를 낳는 거죠. 이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특례가 없어지면 대출 못 받는 거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보금자리론 그리고 기존의 적격대출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특례라고 해가지고 DSR도 안 보고 대출도 좀 더해주고 이자도 좀 깎아주고 고정금리로 뭐 바꿔주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를 다시 원상복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적격대출이라고 은행에서 받는 게 있었는데 뭐 6억 원에서 9억 원 사이도 받을 수는 있는데 금리가 뭐 조금 싼데 뭐 많이 안 싸고 그리고 뭐 DSR도 적용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 적격대출 받기가 참 힘들다. 상품이 있긴 하지만 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을 정도로 이게 좀 까다롭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좀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이슈가 될 수 있는 정책인데 이겁니다. 집 한 채를 더 사라. 그러니까 세컨드 홈을 권장하겠다라는 정책이 있어요. 기존의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한 채를 더 사. 그러면 1주택자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감소 지역이 어디냐? 이거는 나중에 상세히 발표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산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산에 인구 감소한다고 부산에 한 채 더 사게 해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보통 뭐 군이나 읍단위 뭐 이런 데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 특정 지역은 이게 해당이 되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뭐 그런 지역으로 교집합이 되면은 투자 심리가 막 확 몰려갈 수도 있을 그런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인구 감소 지역에 1주택을 갖고 있고 인구 감소 지역에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1주택자로 뭐 취급을 해가지고 재산세, 종부세, 뭐 양도세에서 괜히 중과를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서울도 인구 감소 지역이야. 서울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면은 서울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 이거는 그냥 정부 마음이다라고 보지 않을까? 아니면 뭐 인구가 뭐 20만 이하인데 뭐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뭐 그런 지역으로 뭐 하나인다. 뭐 이렇게 뭐 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해당되는 거는 정말 뭐 시골 동네 뭐 이런 데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데 하나 사가지고 주말에 뭐 가서 뭐 좀 지내고 뭐 그러면서 거기서 뭐 쇼핑도 하고 밥도 사 먹고 하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자 이런 목적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거 조금 좀 우려가 됩니다. 뭐냐 이런 거 믿고 샀다가 꼭 뒤통수 맞는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이런 게 좀 한시적인 정책 같고 앞으로 5년, 10년, 20년 계속 되는 정책이라고 보기가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책이라는 게 막 바뀌어요. 그리고 나중 가면은 그거 우리 뭐 그냥 바꿨는데요. 막 이래버리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니 분명히 24년도에 이런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믿고 샀거든요. 저 지금 10년 지났는데 뭐 지금 와가지고 양도세 더 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증거 자료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막 그런 게 있었어요. 지방의 미분양이 막 터졌을 때 그때 지방 아파트를 사면은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양도세 면제가 있어가지고 저 양도세 면제되는 줄 알고 샀어요. 근데 결국에 나중에 팔 때 양도세를 냈거든요. 그래서 왜 내가 양도세 면제가 되는데 이걸 내죠 했더니 그때 도장을 찍어주는 게 있었대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야지만 그걸 해당이 되고 안 찍으면 또 해당이 안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10년 막 5년 10년 지났는데 그 도장을 어떻게 구해? 그래서 그냥 양도세 막 낸 적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정책이라는 거는 발표는 하고 적용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게 나중에 결국에 나중에 가가지고 세금을 정산할 때 그때 또 이런 정책이 만약에 없어지거나 아니면 그때 가서 왜 이런 거 안 해놓으셨어요? 뭐 어디 등록하셨어야 됐는데 왜 이거 안 하셨어요? 하면은 그때 또 골치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해준다 믿고 사지 마시고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가지고 아니면 다른 분들이 뭔가 좀 먼저 사고 그 다음에 남들 좀 하는 거 보고 뭔가 체계가 잡히면 그 다음에 하시는 거를 그리고 한 뒤에도 꼭 챙겨봐야 돼. 내가 뭐 놓친 거 없는지 그 산 다음에 바로 챙겨야지 한 5년 10년 지나가지고 나중에 뒤통수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 공급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서는 조금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뭐 개발 부담금 100% 그다음에 학교용지 부담금 뭐 50% 감면 뭐 이런 게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사업성이 잘 안 나오는 곳에 좀 집을 좀 지어라. 요즘 분양하기 힘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디 개발을 하고 싶은데 돈을 받아가는 것 때문에 네가 못했다면은 우리가 1년은 좀 안 받을게. 해가지고 이게 뭐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고 뭐 분양가의 0.8%를 받아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감면해주겠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집 많이 지으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민간 공동주택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시행을 1년 유예.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뤘는데 요거 하면은 분양가 한 20% 올라간다 하면서 요게 올해부터 적용된다 막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을 때 그 단열재를 뭐 더 두껍게 쓰고 뭐 이제 뭐 친환경 에너지도 막 써야 되고 하면서 건축 기준이 되게 강화가 되는 게 있었는데 요거를 1년 유예한다고 합니다. 요거 되면 분양가 급상승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도 분양가 막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런 걸 좀 낮추려고 유예시킨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것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3기 신도시의 부지 조성 및 조기 주택 착공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이 추진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 추진이라는 거는 하고 싶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조기 주택 착공을 하고 싶습니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4년 내 조기 주택 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분기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지금 사전 청약하거나 아니면 그 동네로 이미 이사 가셔가지고 3기 신도시 지금 분양하기만을 기다리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이 분양이 좀 늦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상반기 내에 착공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24년 내에 추진을 한다는 건 사실 12월에 추진을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늘어진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직 뭐 나온 건 아닌데 요 마지막에 요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 등의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그러면 도심이라는 건 보통 이제 뭐 서울시를 말하는 걸 텐데 이 서울시에다가 지금 주택을 공급하려면은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데 공급되게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에 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좀 풀어주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1월 달에 나온다고 하니까 빠르면 한 2, 3주 안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이거 같아요. 지난달이었죠. 윤 대통령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절차를 원점부터 재검토하라. 그래가지고 좀 노후됐으면 바로바로 그냥 재건축 재개발을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한 달 아닌 이번 달 안에 뭔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 개정된 것들 이런 것들도 지금 계속 후속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거기다 뭐 신속히 추진도 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계속 나와서 아마 매달 지금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총선 전에 아마 여러 정책들이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총선도 결국에는 또 부동산 얘기가 또 이슈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을 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뭐 부동산 PF부터 지금 뭐 가계부채 뭐 이런 얘기들도 뭐 또 한 번 또 지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GTX까지 이런 것들 다 합치면은 매달 부동산으로 시끌시끌하지 않을까. 하나 요거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배제가 1년 더 연장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주택자분들은 내년까지 팔아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라는 거는 한번 알고 가시면 돼요. 정부가 이 정책에서 공표한 게 있습니다. 뭐냐? 가계대출을 관리 계속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요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짚어봅니다. 뭐냐면 2027년까지 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104%에서 102%까지 줄어들었는데 100%니까 대출을 더 줄이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죠. 27년까지 GDP 대비 100%라는 건 뭐냐면 GDP가 계속 성장한단 말이죠. 우리나라 GDP가 지금 계속 뭐 작년에 1%, 뭐 올해 2% 성장한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GDP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GDP 대비 대출이니까 이 대출도 늘리긴 늘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천천히 늘린다는 거죠. 예전처럼 막 이렇게 쭉 빠르게 늘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늘리는데 GDP는 더 빠르게 성장하면서 사실상 100%로 인하되는 거지 총액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고정금리 위주로 정책을 좀 바꾸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금리 하는 것들을 최대한 좀 고정금리로 하겠다. 요번에 워낙 금리가 급등하면서 뭐 1.5% 내던 분들이 갑자기 뭐 4%, 5% 내는 분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부도 그렇게 하니까 이제 가계가 너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안 되겠다. 아예 그냥 장기 고정금리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활성화하겠다는 것도 이번에 공표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정금리 비중이 사실 우리나라는 되게 낮았었는데 이걸 한 절반 정도까지는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들어봤지만 청년 중심 금융 정책 해가지고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있죠? 요거는 뭐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조건도 되게 까다롭고 그리고 나이 제한도 막 있고 해가지고 어렵죠. 사실상 안 되는 분들이 태반일 테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자도 나쁘지 않고 뭐 청약 통장이니까 큰 돈 넣지 않고 내가 낼 수 있는 정도만 잡아가지고 하실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급진적인 정책이나 뭐 획기적인 정책 같은 거는 없어요. 그리고 뭐 집값을 뭐 급등시킨다거나 뭐 집값을 뭐 급락시킨다거나 뭐 이런 것도 없습니다. 현상 유지고요. 그리고 청년들을 조금 위해 가지고 뭐 좀 정책 내놓은 거,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뭐 조금 정책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거, 그냥 정부의 방향에 맞춰 가지고 부동산 정책을 약간 비트는 정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하게 어떤 뭐 정책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걸겠다 그런 건 느껴지지 않는다. 이 정책을 봤을 때는 24년 내에는 주택시장이 어떤 그 내부적인 뭐 정부의 방향성 어떤 정책 가지고 움직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어떤 외부적인 요인 같은 거 뭐 금리의 인하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전쟁의 뭐 종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외부 요인이 핵심인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총선 이후에 뭐 어떻게 정치 지형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또 완전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요.